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코너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닥터 스티브의 대표이시면서 또 많은 분들에게 그 항산화제, 또 영양제, 유산균, 키토산 이런 것들을 이제 건강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한상문 박사님이 2부 강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학력을 보면 일본 홋카이도 대학에서 지구환경과학대학원 이학 석사, 이학 박사를 마치시고, 그리고 여러 군데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외래 교수,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외래 교수, 경희대학교 환경공학과 외래 교수, 열린사이버대학교 건강디자인학과 초빙 교수, 선문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외래 교수, 한국자연치유교육협회 부회장, 전 대한통합의학교육협회 산학협력이사, 세계 비타민 리더회 회장, 이렇게 아주 다채로운 이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신 한 박사님입니다. 논문으로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초산 관련 논문 약 40편,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과제를 다수 수행하셨던 경력이 있으시고요. 좋아하시는 거는 전 인류에게 비타민C, 키토산, 유산균 섭취를 권유하자. 사람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자. 그리고 고등학생들 화학 공부 열심히 시켜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제 저거 하시는데 어쨌든 정말로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강에 좋은 그런 길잡이를 아주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일부에서 그 엘큐어 전기를 이용한 세포 충전요법하고 또 이제 암 치료에 있어서 그 항산화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가분한 소개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는 뭐 한 20여 년 정도 전인데요. 그 백두산에 여행을 갔다가 연길 공항에서 어떤 의사분과 간호사분이 나와서 이 적혈구가 응집되는 서로 들러붙는 그 현상들을 보고 저게 왜 붙을까 이런 고민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게 결국은 이제 적혈구 표면이 산화가 되는 것에 의해서 서로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성이 돼서 서로 끌어당기게 해서 달라붙는다. 그러면 떨어지게 하려면 거기에 전자를 공급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연히 이제 음이온 발생기라고 하는 그런 기계를 보게 됐는데, 그 음이온 전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 피부나 호흡을 통해서 넣어주니까 적혈구가 분산돼서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전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먹는 것으로부터는 또 전자를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봤더니 비타민 C가 전자를 공급을 해서 항산화를 시켜주더라. 분자 구조적으로는 이제 비타민 C의 그 수소로부터 나온 전자가 공급이 되고, 또 비타민 C는 이제 이중결합이 있는데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전자가 공급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 공급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이고, 항산화를 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 먹는 거 또는 전기를 통해서 넣어주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산화를 시키는 그 물질들, 먹을 수 있는 물질들에 대한 건데, 이런 그 분자들의 특징, 어떻게 해서 항산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력서이고요. 그래서 항산화제 종류,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런가, 왜 항산화를 하는가, 항산화를 시키는 게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김영기 박사님께서 많이 말씀을, 기초적인 것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산화하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산화되면은 노화돼 가는 것이고, 산화되면 전자가 사라지는 것이고, 환원되면 전자를 얻는 것이고, 또 항노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단어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봐도 이 왼쪽 편에 결국은 이 주름이 진 이 부위는 뭐 주로 이제 뭐 콜라겐 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콜라겐 분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결국은 콜라겐 분자로부터 전자가 빠져나가고 그걸로 인해서 탄력이 떨어지고, 뭐 결론적으로 요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콜라겐 분자의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수소 결합이 끊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산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반대로 보내는, 이렇게 젊어지는 쪽으로 끌어가는 방법이 바로 환원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항산화고, 항산화를 해주면 노화가 좀 더 천천히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좀 더 분자적으로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이렇게 쪼개 놓으면은 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느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요 보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류 분자, 요게 이제 페놀 분자인 거죠. 벤젠기에 수산기 OH기가 두 개가 지금 붙어 있는 카테콜 U, 이런 분자들. 여기에 이제 이 OH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부위에 H가 떨어져 나가면 이게 이제 산화가 되는 거고, 산화가 되면 요렇게 수소가 두 개가 빠져버리고 이 분자로 바뀌는, 요게 산화된 분자, 요거는 반응이 되어 있는 분자. 간의 반응은 이제 폴리페놀 옥세이즈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결국은 잘 보시면 수소가 떨어져 나온다. 예, 요 부분이고, 요 폴리페놀류가 왜 항산화제라고 부르느냐, 수소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반응이 다 요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뭐 똑같이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반응이더라. 그래서 결국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즉 전자가 소모가 되는, 수소가 떨어지면 그 수소로부터 전자가 나오고 그 전자가 사라지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 전자를 누가 왜 뺏어 가느냐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주로 뭐 활성산소가 많은 질병들의 근원이다, 활성산소 때문에 전자 소모가 일어난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럼 이 산소 분자, 활성산소 분자는 왜 또 전자를 뺏어가는 그런 분자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요거는 정상적인 우리가 호흡을 했을 때 숨 쉬는 그 산소 분자의 전자 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이 파이, EP 스타,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게 두 개의 전자를 의미를 하는 거고, 요거는 전자가 돌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두 개의 전자가 지금 여기서 어디서 표시되고 있냐면 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숨쉬는 산소인데 그 전자의 회전 방향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쉬는 산소고 과격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 일반적인 산소는. 근데 활성산소는 이게 도는 방향이 서로 다르거나, 아니면 이 전자가 한 개가 없거나 두 개가 없거나 뭐 이런 형식으로 돼서 활성산소가 되더라. 그래서 활성산소 분자들을 제가 이렇게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뭐 이런 형태로 생겼다 보시면은, 뭐 저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구독자분들은 뭐 무슨 그림 같은 그런 느낌으로밖에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전자가 요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으면 전자가 한 개가 남아 있는데 불안정하다. 자기 혼자 이 짝을 이루고 있어야 안정적인데 이게 한 개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는 또 과산화수소인데 물 분자에 산소가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꼴이 돼 있는 건 이것도 굉장히 불안정한 분자고, 여기서부터 이 산소가 떨어져 나와서 활성산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드록시 라디칼, 요게 이제 제일 강력한 활성산소
중에 한 개인데 OH기의 불안정한 상태,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일중황산소, 이건 산소의 또 불안정한 어,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반응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일반적인 산소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전자가 회전을 하고 있는데 활성산소들은 여기는 한 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전자가 돌고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도는 전자 한 개만 오게 되면 그냥 바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서 반응성이 높은 산소, 활성산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도 역시 한쪽 요겁니다. 과산화수소. 요것도 과산화수소에서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오고 결국은 이제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돼서 요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돌고 있어서 한 개의 전자만 오면 바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서 활성도가 높은 산소다. 그래서 이러한 활성산소류들이 물질을 분해를 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표백제도 결국은 계속의 표백제, 활성산소가 나와서 이 표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표백제를 하고 색깔이 있는 선을 집어넣고 시간을 좀 보내면 계속의 표백제, 활성산소로 인해서 색깔이 탈색이 됩니다. 탈색된다는 이야기는 색깔을 띠는 분자가 다 전자가 다 뺏겨버렸다. 이렇게 네. 그래서 과산화 순서는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모든 병원에서 다 네, 소독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이 피 많이 났을 때 예. 과산화수소 보면 거품 생기면 예. 피가 싹 없어지는 고고산소가 이제 과산화수소 소독제로 뭐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반응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 설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활성산소가 저걸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걸 제가 어디서 또 이 힌트를 얻었냐면은 이런 이제 표백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 중에 차아염소산 나트륨이라고 일명 락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NaOCl이라고 하는 그런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염소, 그다음에 산소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서 또 산소가 빠져나와서 산화를 시키는 건데, 그 락스의 그 산화하는 전위를 측정을 해보면 플러스 800mV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저 탈색이 되는 저것에 산화하는 전위가 플러스 800mV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플러스 800mV 정도 되면 웬만한 분자들 다 깨져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활성산소의 양은 이 락스에서 나오는 것만큼 과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몸에 각종 분자들이 한마디로 박살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깨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제. 뭐 예를 들어서 SOD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그다음에 뭐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도 그 기능들을 하고 있고, 뭐 알파 리포산 이런 것들도 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비타민 C도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활성산소를 줄여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항산화제를 열심히 먹어주는 수밖에 없다. DNA에 염기에 활성산소가 붙으면 DNA 염기 사슬을 이렇게 끊어서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건데요. 염기가 3개가 모여서 한 개의 아미노산을 만들고, 만들어진 그 아미노산이 여러분들의 소화 효소가 되고 여러분들의 인슐린이 되고 뭐 글루카곤 이런 분자들이 되는 거, 여러분 몸에서 만들어 나오는 맥질성 효소들 전부 다
이 염기로부터 나온 아미노산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저게 한 개가 날아가 버리면 염기가 밀려 버리거든요. 밀리면 또 3개씩 짝을 지어 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져 나와 버리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져 나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예. 그래서 결국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들을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영양제들 어떤 게 있냐, 전자를 공급을 하는 분자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은데, 대표적으로 우리 세포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들은 이런 종류들이 메인입니다. 여기 한글로 보시면 비타민 E, 글루타치온, 비타민 C, 코큐텐, 알파 리포산. 이 외에도 뭐 또 몸에서 나오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 전부 다 공통적으로 분자 구조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C도 아까 OH기가 있는, 비타민 E도 OH기가 있는데 그 OH기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고요. 글루타치온은 SH가 붙어 있습니다. SH. 그래서 그 S와 H 사이에 그 결합이 깨지면서 H가 빠져나오는 것이고, 비타민 C는 OH에서 H가 빠져나오는 것이고, 코큐텐 OH에서 H가 나오는 것이고, 알파 리포산도 OH에서 H가 빠져나오는. 결국은 수소를 공급을 해서 그 수소로부터 떨어져 나온 전자가 항산화를 시킨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로 하나하나를 계속하면서 사라지는 것도 있고 또 재생을 시켜서 다시 쓰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 몸을 계속 활성산소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는데, 발생되는 활성산소의 양은 얼마며 저렇게 만들어서 항산화를 시켜주는 저 양은 얼마냐, 어느 게 더 많으냐, 어느 게 더 많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노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부족한 거다. 즉 발생하는 활성산소, 전자를 소모를 하는, 전자를 없애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내 몸에서 공급을 하는 항산화 능력은 약하다. 그래서 노화가 가고 있다.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진다면 반응이 활성산소로 인한 공격을 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노화가 일어나는 속도가 느릴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그런 능력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재생 속도도 빠르지만 노화도 뭐 우리 어른들처럼 그렇지 않고 젊어 보이는, 세포 재생이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반응을 이제 눈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드라고요. 요드는 색깔을 이렇게 띠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타민 C를 집어넣으면 요드가 환원이 돼 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요 요드에 비타민 C를 집어넣는 반응, 실제적으로 한번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비타민 C는 이제 항산화를 시키는 그 화학 구조적 메커니즘은 이제 요게 환원된 비타민 C, 이쪽이 산화된 비타민 C, 차이는 여기에 O 옆에 H가 붙어 있고 이쪽은 H가 없는 것, 요 차이이고, 이 H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 H가 우리는 다들 수소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수소. 이게 환원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소가 환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 수소로부터 떨어져 나온 전자가 환원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수소가 없죠. 요 수소를 공급을 해서 전자를 공급을 하면 요드의 색깔이 변한다. 그래서 어떤 중학생이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보니까 요게 요드 용액이고요. 여기에다가 비타 500이라고 하는 음료를, 비타민 C가 들어있는 거죠. 순식간에
색깔이 바뀐다. 이게 바로 환원을 시켜주는 능력이고 여러분들 몸도 이렇게 계속 환원이 되는 이런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비타민C 가루를 가지고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대로 뚫려나 모르겠다마는 자, 다음은 닥터 한스 솔비 2000의 요거 비타민C 항산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입니다. 자, 까고 굉장히 적은 양을 넣어보도록 넣어요. 하겠습니다. 넣고 야, 순식간에 변하네요. 정말 비타민C 비타민C는 항산화는 수소를 대단합니다. 공급을 해서 이제 환원을 옆에도 또좀 시켜주는 한번 저런 넣어볼까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먹고 있는 대부분의 음식들, 영양제들 전부 다 수소가 공급을 하는 전자에 의해서 항산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는 그럼 없냐? 또 이거거든요. 이런 방법이 전자를 공급을 하는 방법이 수소 H라고 하는 것에서 공급을 하는 그거 말고도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게 또 다른 가루 것이 정말 있는데 조금 들어갑니다.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마시는 이온 칼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칼슘을 녹여 놓았는데요. 어떤 칼슘이냐 하면 산화칼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화칼슘. 뭐냐면은 칼슘 원자에 산소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는 건데 여러분들 한의학에서 아마 이름이 모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겁니다. 자, 이건 어디서 어떤 데서 나오냐면 조개 껍질, 그다음에 산호, 그다음에 굴 껍질 이런 것에서 나오는데 그 조개 껍질, 굴 껍질의 성분은 뭐냐면 탄산칼슘입니다. 칼슘에 탄산이 붙어 있는 이런 형태의 분자인데 이걸 열을 가해 가지고 탄산을 다 떼내 버립니다. 이게 다 떨어지고 나면 여기 산소가 달라붙는 이 형태로 제조돼 나오는 원료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특정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물에다가 녹여 놓는 이제 녹는 양이 굉장히 적게 녹는데 이게 이 CaOH2로 바뀌면서 알카리성인 칼슘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녹여놓은 이 용액은 pH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 pH 10 정도 나오는 그런 칼슘, 이온 칼슘 용액이다라는 거고요. 이 안에 일부 용해되지 않은 그런 산화칼슘도 들어있는데 자, 이 속에 들어있는 것 수소수라고 하는 수소수 형태로 수소도 들어있고요. 제조 과정에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OH- 이온이 있어서 pH가 10 정도 나옵니다. 여기 알카리수이고 pH가 10 정도 된다. 들어있는 성분은 산화칼슘이 메인이다. 그래서 이걸 또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요오드 용액이고 여기에 이 용액을 넣으면 이게 환원이 되는지 탄스 마시는 이온 칼슘 항산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조금입니다. 자, 한 바닥에 1mm 깔린 정도 정도입니다. 그런 양입니다. 정말 조금. 자, 저어야 바뀐다. 자, 이렇게 이게 뭐 당연한 거죠. 색깔이 사라져 버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좀 전에 보셨던 것은 OH-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전자가 공급이 되면서 환원이 된 것이고요. 아까 본 비타민C는 H, 수소가 공급이 되면서 전자가 공급이 돼서 환원이 되는 것이다. 두 개가 성분의 차이가 있다. 이게 뭐냐면 비타민C로 인해서 우리 혈중이나 또는 그 세포 간질액이나 림프액 중에 들어있는 활성산소를 비타민C를 과하게 좀 과량으로
섭취를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섭취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활성산소를 어느 정도 없애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칼슘, 이온 칼슘이라고 하는 것을 먹고 OH 마이너스 이온을 넣어주면 몸의 pH가 조금씩 더 올라가고 또 환원도 시켜준다. 그래서 두 가지가 형태가 약간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을 한 바로는 이 OH-는 신경을 항산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 여기까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OH-가 있는 저 이온 칼슘은 피부에 바르기도 합니다. 염증 부위에도 바르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더라. 이런 것들까지 이제 보게 된 거죠. 이거하고 또 비슷하게 산화칼슘이 들어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에도 같이 들어있고요. 소금도 이제 용융소금이어야 됩니다. 용융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천일염을 열을 가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소금도 날려보내고 미세 플라스틱도 날려보내고 중금속도 날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를 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이걸 전부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형태로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데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요. 요것도 이 소금도 먹게 되면 결국 산화칼슘이 알칼리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pH가 높은 그런 소금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 소금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요겁니다. 요거를 좀. 자, 지금부터 닥터 한스 용융 소금의 항산화 요게 능력을 여러분들도 뭐 봐보도록 이런 하겠습니다. 실험들을 해보실 수 자, 있으세요. 이 용액은 포비돈이라고 하는 요오드를 이 속에 요오드가 넣어 놓은 들어있는데 거고요. 그것을 이게 여기 색깔이 투명하게 변하면 타놨습니다. 항산화가 되는 겁니다. 소금을 넣습니다. 자, 이 속에는 소금을 산화칼슘이 한 적게 스푼 들어있어가지고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색깔이 좀 변합니다. 자, 색깔이 소금은 여러분들이 변화가 통해서 일어나고 계속 있죠.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도 그래서 가능하다. 소금의 그 일반 소금하고 틀리게 네. 항산화 용융 능력이 소금에는 그 산화 칼슘이 좀 많이 있다는 다음은 건가요? 멜로시라 아니면은 일반 소금 용액의 항산화 능력을 점이 있을까요? 일반 소금에는 산화칼슘이나 산화마그네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 뭘로 있냐면은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뭐 천일염 같은 경우에 pH를 측정을 해보면 3% 용액에서 7.5 정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그 수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열을 가했는데 그것도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이 들어있고 일부 조금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이 있고 pH는 한 8.5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용융소금은 9.5 정도 나오고요. 이 pH 1 차이가 굉장히 큰 10배 거죠. 차이 납니다. 예, 네, 10배 네. 차이 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아까 비타민 C, 여기 오늘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비타민 C가 수소를 내서 항산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이온 칼슘이라는 것과 소금은 OH-가 있어서 항산화를 나타낸다. 그리고 항산화의 그 반응 속도가 좀 늦다, 오래 지속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신경까지 충분하게 간다. 이런 이제 그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요, 그거하고 비슷한 또 물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멜로시라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이건 성분명입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규조류라고 하는 조류의 일종인데요. 이 조류, 규조류를 말려서 갈아서 녹여서
용액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pH가 1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pH 1 차이가 10배 차이가 나는데 pH 2 차이가 나면 100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OH가 들어있는 이 멜로시라라고 하는 이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또 마시게 되면 이게 또 비타민C도 같이 먹어줘야 되고요. 이걸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충돌해서 비타민C의 수소하고 OH하고 반응해서 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두 개를 띄어서 먹어야 된다는 따로따로 게. 드시. 예. 예. 그러니까 비타민C 먹고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음. 이 소금이나 또 그 이온 칼슘이나 그다음에 멜로시라라고 하는 이런 거를 먹어주면 이제 두 개가 분리돼서 내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 제품명이 더 루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요거 수소수가 들어있고 OH- 이온이 있고 알카리수고 pH 10이고 네. 유소가 들어있다. 예, 요게 이제 차이점인데 요것도 을 보도록 전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뚜껑 한 개 정도만 굉장히 센 거네요. 넣도록 예. 하겠습니다. pH 12. 예. 거의 한 방울. 예. 저 뚜껑에 한 한 개씩 개씩 넣고. 마십니다. 하루에. 돼요? 예. 거리가 세서 그런. 예. 어우, 그래서 물에 타서 마시죠. 순식간에 굉장히 빨리 반응해 없어지죠. 보시죠. 예. 이것도 자, 이게 바로 그래서 하는 능력이다. 이와 같이 항산화를 시키는 물질의 자, 종류가 지금- 차이가 이렇게 있다. 음. 뭐 섭취하는 방법은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네. 예, 좀 참고로 하시면 같습니다. 그래서 섭취해야 되는 양이나 이런 걸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우리 몸 속에서는 활성산소가 생기는 양, 예,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는 양, 그다음에 몸이 산성화되는 양, 이런 것들은 사람 따라 다 다르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먹을 수 있는 양을 최대로 먹어주는 게 가장 좋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제 최대가 어디냐라는 건데 많아지면 설사를 합니다. 그 전까지 먹어주는 게 최대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한 항산화라고 하는 것은 성분을 먹고 바르고 해서 항산화를 시켜주는 그런 개념이고 근본적으로 넣어주는 것은 뭐냐? 전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서 전자를 넣어주는 방법은 먹는 것으로도 가능하고 산에 가서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숨을 쉬면서 공기를 통해서도 공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를 피부하고 접촉을 시켜서 이 전기를 직접 넣어주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부 다 하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몸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산소, 그다음에 피로물질 중에 젖산이잖아요. 이 젖산이 이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몸에서 젖산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이 젖산이 세포 속에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망가뜨려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정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젖산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젖산은 왜 그럼 그 DNA를 미토콘드리아 DNA를 망가뜨리느냐라는 건데요. 거기에 있는 H라고 하는 젖산에 H가 있습니다. 수소. 그게 산성이고요. 그 수소로부터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데 전자가 떨어지고 나면은 남아있는 것이 양성자, 프로톤이라고 하는 얘만 딸랑 남아있고 얘가 이제 공격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젖산을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또 전자를 여기다가 바깥에서 공급을 해준다. 이렇게 되면 얘가 젖산이 안정화된 분자로 되고 얘가 안정화되니까 젖산이 내 몸에 공격을 하는, 즉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감소시켜 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거기까지 세포 속에까지 이제 보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보내는 방법들이 무엇으로 보낼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숙제이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전기로 보내는 것이 가장 잘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좀 약한 게 이제 이 OH 마이너스라고 하는 알카리성인 성분으로 보내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항산화제 중에서 뭐 비타민C라든지 가치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먹어 가지고 거기까지 보내기 또 뭐 혈액에 주사를 넣어 가지고 거기까지 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중간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를 통해서 넣어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 속에는 전자기 파장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전자가 들어있고 이 두 가지가 몸에 들어서 기능을 해주고 있어서 훨씬 더 잘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기 박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통증을 줄인다 이 이야기는 저는 이제 젖산도 줄여주는 기능들도 하고 그래서 산성화되는 것을 알칼리로 끌어올려 주는 내 몸이 산화되고 있는 것을 끌어올려 주는 이런 기능으로 통증을 많이 줄여 준다. 그래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말기암 그 환자의 통증의 원인 물질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뭐 암세포가 내놓는 그 효소에 의해서 세포벽이 막 쪼개지기 때문에 통증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한데 그 안에는 저는 암세포는 포도당 소모를 너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젖산 발효, 젖산 반응, 젖산 생성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증, 즉 몸이 산성화 계속되고 있어서 통증이 심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부위에 영향을 주어서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산화제 열심히 챙겨 먹고 전기 열심히 넣으면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확실히 이제 그 전기의 전자를 넣어줌으로 해서 산화된 것을 환원시키는 예. 것이 이제 중요한데 네. 기계를 통해서 전기 네. 충전, 세포 충전기를 통해서 넣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네, 항산화제를 예. 통해서 먹는 거로도 하고 네네. 또 피부를 통해서 직접 충전을 시켜줄 수도 네네. 있고 또 그다음에 환경으로 이제 음이온이 많은 뭐 공기 좋은 네. 이 숲이나 이런 데서 깊게 심호흡을 해서 예. 또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오늘 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우리 항산화제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그 궁금한 게 뭐냐면은 예. 우리 몸은 이렇게 음식물을 먹으면 예. 그 식도를 통해서 쭉 내려가면 처음에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위산이라고 예, 굉장히 네. 산성이 강한 게 네네네. 음식물을 산성으로 녹일 수 있는 녹이고 예. 그다음에 십이지장을 통과하면서 쓸개즙 예. 췌장에서 나오는 예. 알카리성이 이제 또 나와갖고 예. 알카리성으로 또 영양소를 분해해갖고 소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먹는 이런 항산화제 비타민C라든지 또는 아까 예. OH기가 들어있는 네네. 강알카리성 이런 것들이 예. 실제로 우리가 흡수되는 건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네. 강산성인 위액을 통과해서 강알카리성인 그 췌장액을 통과해 갖고 소장에 닿을 때까지 이 먹었던 게 다 중화되지 않느냐 예. 그런 게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죠. 네네네. 네, 소장에서 맞습니다. 이제 많이 분비 그게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우선 비타민 C를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C에 이제 해리도 PK에 이런 것들이 또 관여되는데요. 중성인 상태에서도 수소 이온은 살아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00%다 수소가 다 떨어져 나와 버려서 반응을 해버리는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중결합이 또 살아 있습니다. 그 상태까지는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 비타민 C에는 수소가 쓸 수 있는 수소가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가 다 이 한계가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다 살아서 가고요. 일부는 또 한쪽만 수소가 떨어진 상태에서 가고 음.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음. 그중에 인제 일부가 흡수되는데 보통 20% 정도 죽은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g을 먹어도 2g 음. 밖에 안 되니까 음. 많이 먹어 줘야 많이 들어갈 수 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뭐 나머지 글루타치온이나 나머지 뭐 코큐텐이나 이런 항산화제들은 거기서 수소가 바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산에서도. 그래서 그냥 그렇군요. 다 내려가서 흡수돼서 안에서 그대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그 가능성이 큰 것이 인제 알칼리성을 띠는 아까 용융소금이라든지 그 더루카라고 하는 pH가 10 이나 나오는 거 그거 그다음에 이온칼슘 요 pH 10 나오죠. 얘네들은 위산하고 같은 비율로 만나면 그냥 바로 다 없어져 버리는. 예. 같은 비율로 몰비로 봤을 때. 그런데 인제 위산이 없는 환경을 이제 잘 찾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언제냐. 그 약할 때는 또 언제냐. 근데 보통 식사 후 바로 되면 pH가 4, 5까지 올라가거든요. 염산이 다 음식하고 막 이렇게 사용이 돼 버리고 그래서 위장의 pH가 4, 5 정도일 때 식사 때 그거를 먹어 주면 가장 살아서 많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예. 그다음에는 인제 구강에서 흡수를 시키는 방법. 그래서 입안에 먹으면서 가글을 길게 하는 방법. 고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 같고요. 또 뭐 당용성으로 해서 캡슐에다가 넣어 가지고 먹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공복에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공복에 그냥 이렇게 마시고 위산이 덜 있는 상태라면 이야 있겠습니다만 살아서 내려가는. 그다음에 입자가 좀 일부 있거든요. 그 아까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은 잘 녹지 않는다. 너무 안 녹는다. 안 녹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면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게 그 녹기도 합니다, 산에서. 예. 완전히 다 녹는 거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의 산이냐 요거에 따라서 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면은 내려가기 때문에 또 기능들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뭐 귀중한 소중한 또 정보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은 댓글에 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